안녕하세요, 신뢰무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갤럭시아 모니터링 기업 분석입니다. 제가 회사 생활이 좀 많이 바빠서 영상을 못 올렸는데 틈나는 대로 다시 기업 분석을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아 모니터링은 주요 이슈가 토큰 증권 관련주이고 거의 대장주입니다. 그리고 토큰 증권 관련해서 내년 2024년 말까지 계속 이슈가 될 걸로 판단돼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토큰 증권 관련 말고도 NFT 관련된 이슈에도 많이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권 최초로 결성된 토큰 증권 사업 컨소시엄 관련된 이슈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서 신사업 태스크포스로 NFT 관련된 뉴스도 계속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갤럭시아 갤럭시아 자회사 메타버스 디지털 화폐가 갤럭시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엘뱅크 거래소 상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상장 거래소도 계속 늘어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엘뱅크 거래소의 상장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가 코팍스를 인수한다든지 이런 이슈들에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반영합니다. 향후에는 토큰 증권 관련 뉴스가 2023년 상반기에 법 제도화라든지 그 다음에 2024년 말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어떤 뉴스들이요. 그리고 NFT 관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 관련 NFT, 그 다음에 코인 관련해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뉴스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사업을 통한 새로운 수입원 창출 기대라고 되어 있죠. 글로벌 시장이 2030년까지 10조 달러 전망,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금융당국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이 발표한 후에 시장 선점을 위한 금융권의 경쟁이 고조되고 있다. 그건 규제박스 적용을 받은 일부 조각투자 플랫폼에게만 허용되어 온 영역에 대해 금융권 당국이 제도권 편입을 공식 발표하면서 새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을 노리는 것이다. 특히 증권사 중심의 협의체 발족이 하나의 흐름과 같았던 상황에서 최근에는 은행권의 경쟁 합류도 시작되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먹거리를 먹거리를 위해서 지금 은행이나 그 다음에 증권회사 이런 데도 지금 다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보면 특히 이렇게 농협은행에서 농협은행하고 수협, 전북은행 등과 토큰증권 관련 컨소시엄을 구축했습니다. 컨소시엄에는 여기 서울옥션 블루, 그리고 제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갤럭시아 모니터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갤럭시아 모니터리를 이게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이슈가 아마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미리 분석해 놓은 다음에 투자를 하면 굉장히 또 수익을 주겠죠. 그래서 보면 이 시장이 언제쯤 출범이 될 것 같냐면 2024년 말 정도 돼야만이 이제 아마 STO가 본격화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지금부터 투자를 하느냐? 2024년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그 전에 법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뉴스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뉴스에 의해서 이게 상승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트레이딩을 하면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이 토큰 증권 주변에 열을 올리는 것은 새로운 사업 영역이 등장한 만큼 새로운 사업 등장이기 때문에 새롭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구보다 먼저 이 새로운 영역에서 투자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기존에 없었던 수입원을 확보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자산 종류로는 뭐 부동산, 명품, 음악, 영화 콘텐츠, 크라우드 펀딩, 웹툰 등이 있으며 콘텐츠 중심의 팬토큰, 아이돌, 유튜브 등도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아무튼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위가 가이드라인에서 예시로 삼은 비상장 주식, 비상장 채권,
역시 토큰증권을 주요 자산으로 예상됩니다. 또 탄소 배출권, 반값 아파트 뭐 등등이 여러 가지를 이게 조각조각 내서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토큰 증권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컨설팅 그룹이 2030년까지 토큰화된 전 세계 자산 시장 규모가 16조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고, 이는 세계 GDP 대비 10% 수준입니다. 세계 GDP 대비 10%니까요.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국내 토큰 증권 시장 시가총액이 2024년에 34조 원에서 2030년이면은 367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뉴스를 봤을 때 보면 여기 16조 달러, 여기 34조 원, 여기 367조 원이라는 이렇게 단위가 큰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부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옴시티 뭐 1300조 뭐 이러면 이렇게 하듯이 이 시장도 굉장히 클 수 있겠구나 라고, 새로운 사업이고 시장도 크고 이러니까 세력들이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작전을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 갤럭시아 모니터리를 관심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국내 토큰 증권 시장의 정식 출범은 2024년 말 혹은 2025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슈가 남아있고 향후에 이렇게 될 거라고 보면은 투자를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우리가 미래에 있을 이런 이슈들이나 어떤 순이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거의 뭐 손실날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에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제출해 올 상반기에 이런 법 제도를 제출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왜 지금부터 계속 투자를 하냐면, 올 상반기에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뭐 제출해서 이게 법 개정이 이제 완료되는 걸 2024년으로 보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계속 뉴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고려할 경우 빨라도 내년까지 된다는데, 아무튼 이런 계속해서 뉴스가 나올 겁니다. 이런 뉴스들이. 그러면서 이게 진행돼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갤럭시아 모니터리는 이제 아까 위쪽에서 간략히 설명해 놨던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자회사 갤럭시아 메타버스가 블록체인 기업과 토큰 증권 연계 지갑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아 월렛의 지속된 업데이트를 지갑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향후 STO 사업, STO라는 게 이게 토큰 증권입니다. 그것과 연계한 지갑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계속 이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추진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사업 다각화를.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 방향으로 대장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세계 최초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 잘 아시죠? 아마존이 NFT 거래소를 출시할 전망이라는 소식에 갤럭시아 모니터리 주가가 강세다. 이건 또 뭐냐면은 이제 이 NFT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NFT 관련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NFT 관련 이슈만 나왔다 하면 갤럭시아 모니터리 주가가 강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꾸 아마 이런 상승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아마존이 오는 4월 24일, 그러니까 아직 거래소를 출시한 게 아니거든요. 4월 24일 또 출시하게 되면 그때 또 이런 뉴스가 나올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또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여기서 주가가 강세였으니까 이때도 또 주가가 강세일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갤럭시아 모니터리는 신규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간편결제 모니터리 급성장과 자회사 NFT 사업 성과가 나오고 있고 미래 성장성이 유망한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갤럭시아 모니터리는 국내 NFT 분야에서 가장 많은 지적 재산권을 확보한 기업으로 지난해 NFT 플랫폼 메타 갤럭시아를 11월에 정식 런칭한 이후
다양한 분야의 NFT를 발행 판매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린 거죠. 그러니까 NFT 관련 대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갤럭시아 모니터리는 아까 위쪽에서 설명드렸던 컨소시엄에 참여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농협 컨소시엄에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참여됐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 신사업 태스크포스 가동해서 NFT 우선 발굴 대상에 낙점했다는 소식에, 이것도 뉴스가 삼성이 NFT 영역을 우선 발굴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갤럭시아 모니터리 주가가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이런 이슈를 내놓을 때도 아마 갤럭시아 모니터가 또 상승할 거고, 그래서 상승 모멘텀이 여러 가지에 걸쳐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아 모니터리를 제가 괜찮게 보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삼성전자에서 하는 말은, 삼성 신사업 태스크포스는 지금 TV나 가전 같은 거 있잖아요. 삼성 TV 안에 앱을 넣어서 이 NFT나 이런 것들하고 접목을 해서, 만약에 삼성 TV에서 보면은 이르면 상반기 중 NFT 그림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한 프리미엄 TV 출시도 거론된다. 무슨 말이냐면 TV 안에다가 아예 이 NFT나 그림 같은 거를 거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탑재를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TV 시장 선도 지배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하드웨어를 넘어 콘텐츠나 서비스를 통해서 NFT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삼성 TV나 이런 가전을 통해서 NFT를 활성화시키면 거기에 혜택을 보는 회사가 결국 갤럭시아 모니터리라는 뜻이죠. 이 회사는 예술품 등의 블록체인을 접목한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NFT 관련 뭐가 이슈만 있으면 같이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아 모니터리는 이 자회사 갤럭시아 메타버스가 디지털 화폐 갤럭시아라는 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화폐를 발행해 있는데, 이 갤럭시아가 L뱅크 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이거 L뱅크가 어떤 데냐면 세계 10대 그 블록체인 거래소거든요. 여기 보면은 현재 코인마켓 기준으로 10위권에 있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그 큰 회사거든요. 그런데 갤럭시아가 L뱅크에 이제 상장하기 때문에 또 이슈가 남아 있는 거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좋은 갤럭시아는 현재 빗썸과 고팍스를 비롯해 국내 최대 탈중앙화 거래소인 클레이 스왑에서 거래되고 있다. 추가 거래소 성장을 위해 국내외 거래소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최근 실물경제 서비스 확장을 위해 다양한 기업도 협업을 진행 중이다. 다양한 기업들과 이 갤럭시아를 사용할 수 있는 또 오프라인 상태로도 계속 협업을 하면서 늘어나고 있고, 그럼 여기서도 뉴스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추가 거래소 상장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 추가 상장에 대한 또 이슈도 나올 수 있고요. 이런 이슈들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갤럭시아 모니터리는 보면은 여러가지 전자결제 대행사인데요. 전자결제 사업, 온오프라인 연계 사업, 그리고 대체불가 토큰, 블록체인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3, 4분기 누적 매출이 기준으로 약 68%, 24%, 8%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갤럭시아 모니터리는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시장의 중기적 성장과 사업 다각화에 따른 매출액 증가가 기대된다며,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 17%와 8% 증가한 1307억 원과 93억 원을 추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키움증권의 기업 분석에는 지금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올해도 그럼 작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보다는 높겠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디지털 금융 변화에 대응하며 사업 다각화를 진행 중으로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이익원으로 부각될 것이라며, 자회사를 통해 디지털 화폐 갤럭시아를 발행하고 운영 대행 사업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올해 2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토큰 증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자꾸 이게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2020년 자회사를 통해서 디지털 화폐 톨이라는 것을 발행하며, 톨이거든요. XTL, 톨이라는 화폐를 발행하여 블록체인 사업을 시작했다. 톨 스테이블코인을 발행된 머니터리 앱을 통해 캐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후 메인을 확장할 때 갤럭시를 변경하면서 그 NFT 마켓 플랫폼 메타 갤럭시아에서 서비스 결제에 사용되고 있다.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 보면은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가 지금 고팍스를 인수하겠다는 거거든요. 고팍스 인수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금융당 신고를 완료했다는 소식으로, 요것도 또 갤럭시아 모니터가 주가가 상세해요. 얘가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한다는데 또 강세. 근데 아직 인수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럼 또 인수하면 또 이것도 또 움직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갤럭시아 모니터가 발행한 톨이 고팍스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그 바이낸스가 인수하게 되면 또 고팍스는 더 큰 어떤 거래 개념이니까요. 다음에 카르도와 STO 플랫폼 구축, STO 신사업 본격 가동. 아무튼 증권형 토큰이거든요, STO가. 이게 저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쪽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국회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그게 협의가 서로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언제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2024년 말부터 토큰 증권 발행 산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 어차피 지금 이제 토큰형 발행이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의견들 장 정리해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예? 여기 국회의원께서도 그렇고, 아무튼 뭔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고 있고, 중간중간에 뉴스가 계속 나올 것 같고, 이런 방향으로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갤럭시아 모니터리 이제 기업 분석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면, 기업의 개요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 토큰 증권 관련 대장주입니다. 2024년까지 투자를 하시면 계속 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은 약 2,700억 정도 돼요. 시가총액. 그리고 액면가는 500원짜리고, 유통 주식수가 약 4천만 주 정도 되는데, 발행 주식수가, 그 중에 유동 주식수가 한 1,70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유동 주식수는 많은 거고, 그 다음에 그래도 요 4천만 정도 발행 주식수가 4천만 주 정도는 양호하거든요. 어떤 분은 3천만 주 이하를 보고, 어떤 분은 6천만 주 이하를 보기도 하는데, 이 정도면 양호한 유동 주식수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 현황을 보면 갤럭시아 SM이 약 54%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뭐냐면, 이 기업이 54%를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회사의 발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팔잖아요. 이 지분 이상을 안 판다는 것은 회사가 그래도 자기들이 더 키워서 회사를 더 큰 회사로 만들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주가. 자, 이 회사는 전자지급결제 전문 회사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여러가지 사업을 한다고 그랬죠. 그냥 그리고 흑자이고요. 영업이익이 2020년에 77억, 79억, 86억 꾸준하죠. 단기 수익도 보면 2021년만 좀 떨어졌지 계속 수익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아무튼 꾸준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까 90억인가 영업이익 되잖아요. 2023년 예상치에도.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 어떤 그 실적은 양호한 상태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부채 부율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높거든요. 거의 200% 정도 되는 거 보면 부채 부율이 조금 높아요.
유보율은 뭐 보통인 것 같고, 뭐 영업이익률도 그냥 보통인 것 같고, 그래서 괜찮은 회사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향후 성장성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한 2020년 전년 대비 300% 성장해서 급성장한다는 이건 것보다도 NFT 및 토큰 증권 사업 등 사업 다각화 등에서 성장성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트는 월봉은 고점 대비 80% 하락했어요. 120월 이평선까지 하락한 이후에 거래대금 유입되면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대비 80% 하락한 상태에서 240주 이평선까지 하락한 후 거래대금 유입되면서 상승 흐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봉은 2023년 1월 토큰증권 이슈 대장주로 1000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기준봉 형성 후 약 2개월 정도 다음 뉴스를 기다리면서 기간 조정하다가 최근에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7,000원, 7,500원, 8,000원, 9,000원 이 라운드 피겨들을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면서 착착착착 올라가는지 이걸 지켜봐야 되고, 그때마다 올라가고 눌릴 때 매수하고 올라가고 눌릴 때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트레이딩 해야 되고요. 만약에 밑으로 눌린다 하더라도 6,500원, 6,000원 등에서 지지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 매도하면서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계속 트레이딩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향후 2차 상승을 예상하면서 길게 가져갈 분들은 7,000원, 6,500원, 6,000원 등에서 라운드 피크마다 분할 매수하면서 1차 만원, 2차 12,000원 등 매도가를 예상하면서 그때그때 이슈가 나오는 걸 보면서 투자하면 돼요. 그리고 2024년 말까지 이슈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갤럭시안 모니터리 아까 이야기한 월봉 차트 같은 경우 옛날에 이렇게 흘렀을 때는 크게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NFT가 이슈가 됐던 때가 2021년 이때거든요. 그래서 이때 기준봉이 생성, 요거는 월봉 기준이니까 이건 굉장히 큰 흐름이 들어왔다가 NFT 이슈에서 상승, 눌림, 상승, 눌렸다가 이번에 거의 1년 동안 조정하고 나서 여기에서 거래대금이 좀 들어오면서 이번에 다시 토큰 증권이라는 걸로 상승했다가 다시 조정 중에 있는 겁니다. 주봉 마찬가지고요. 주봉도 NFT 관련해서 상승했다가 다시 쭉 빠졌고요. 쭉 빠진 다음에 올해부터 약 그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토큰 증권을 한번 오른 거예요. 토큰 증권으로 1차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조정하고 2차 상승이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2차 상승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고 2차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2차 상승을 노리는 매매를 하면 된다. 일봉으로 보시면은 이제 자 똑같습니다. NFT로 상승했다가 쭉 눌렸어요. 눌릴 때 차트를 보실 때요, 눌릴 때 6개월 이상, 그러니까는 이 큰 테마가 형성됐잖아요. 이렇게 보면 강력하게 상승했던 테마가, 여기 보면 강력하게 상승했던 테마가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상승했다가 여기서 그 쌍봉을 만들고 무너지잖아요. 쌍봉을 만들고 무너질 때 쭉, 그러니까 쭉 밀어진 거예요. 아까 월봉이나 주봉에서 보면 잘 나오죠. 거의 1년 반 정도를 쫙 눌릴 때 여기서부터 120평선 아래로 내려갔죠. 이렇게 120평선 아래로 내려간 이후로 처음으로 올라온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하락할 때는 여기서 이제 쌍봉을 찍고 지금 쭉 하락하다가 여기 120평선 밑으로 아래 120평선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 120평선 밑으로 내려간 이후로 계속 120평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 조정하고 있죠. 계속 조정하다가 어디서부터 투자를 해야 되냐면 계속 뚫지 못하죠. 계속 뚫지 못하다가 여기까지 이 부분 있잖아요. 지금 불기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불기둥이 나타나는 부분, 여기 부분이 이렇게 마지막 하단 박스인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박스를 강력하게 돌파하는 1, 2, 3, 4, 5개월 한 5개월의 박스를 이제 강력하게 돌파하는, 여기서 거래대금이 거의 3천억이 들어온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기 3천억이 들어오면서 강력하게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들어왔는데 여기에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요 위에 매물이 쌓여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위에 있는 매물들을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매물 소화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걸 매물 소화하는 거를 또 어떻게 보느냐, 이쪽 부분에 봤을 때 이 파란색이 122평선이고요 요 핑크색 선이 내려오는 게 여기 242평선인데 122평선과 242평선 122평선 여기서 이렇게 위쪽으로 우상향하잖아요. 이게 우상향하는데 242평선은 이게 화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 122평선과 요 위에 또 481선이 있어요. 요게 또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녹색 선이 있어요. 지금 그 뭐야 저항받는 곳은 다 481평선이거든요. 여기 482평선 2년선, 242평선은 1년선, 이 그 120평선은 6개월 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120평선을 강력하게 돌파했는데 거리대금 실으면서 강력하게 돌파한 후에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물 소화하면서 다시 돌파 시도했는데 아직 이제 너무 많으니까 다시 이걸 받아주는 거예요. 계속 밀려서 또 받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했는데 또 내려온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또 내려오는데 또 시도를 하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또 시도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래대금이 좀 딸리잖아요. 여기 보면은 거래대금이 이때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료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에 그 뉴스가 나왔던 거를 월요일 날 만약에 이걸 좀 붙이면서 위를 강력하게 뚫어버리면 이게 올라갔다가 또 거래대금이 이렇게 좀 터지면서 이걸 확 뚫을 수 있어요. 뚫으면 이게 뚫을 때 이걸 또 공략을 같이 해야 돼요. 뚫고 들어갔다가 다시 눌리겠죠. 다시 눌리면서 이 부분에서 눌림을 또 잡고 만약에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요 뚫리면 이렇게 공략을 계속 하면서 계속 투자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반응 안 하고 요 부분에서 논다면 요 부분에서 계속 또 분할 매수를 해주는 겁니다. 요 242평선이나 여기까지요. 그러면 상승 이렇게 흐름이 지금 또 다시 상승, 자 눌림, 요 부분을 눌렸다가 다시 또 여기 돌파 시도할 거고 아니면 바로 뚫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여기 부분에서 어떻게 또 매물 소화를 하고 이렇게 뚫고 이제 이슈에 따라 다릅니다. 뉴스가 어떤 뉴스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이런 움직임을 갖고 나간다는 거죠. 여기 구름대까지 아무튼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120평선이 올라오고 있고 요거는 약간 밀고 내려가고 있고 481선도 요 근처에 있고 그러니까 전체가 다 수렴됐다 그러거든요. 이거를 전체가 수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요 위에는 자 지금 1차 상승을 해서 1차 상승을 해서 이 거래대금이 들어온 게 결국은 1차 상승인 거예요. 1차 상승해서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거의 8,000원 선에서 6,000원 선에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박스권을 얼마나 만들고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이걸 길게 만들수록 좋습니다. 어차피 2024년까지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얘는 상승 2차 상승을 할 거라는 거죠. 2차 상승을 하긴 하는데 이 하고 안 하고는 세력 마음이기 때문에 언제 하는지는 세력 마음이니까 결국은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상승시켰다가 빼는 것도 세력들 마음인 거예요. 물량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뺐다가 다시 또 한번 또 소화해주고 또 빼고 뺄 때도 지금 깨버리잖아요. 지금 깨서 개미를 털는 거거든. 털어서 또 내려가서 다시 한번 이거 밥그릇 형태로 만들고 다시 한번 또 어떤 형태로 만들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 결국은 트레이딩은 계속 하면 된다. 여기서부터는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대금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거래대금 터지는 날은 또 공략을 같이 해야 되고 계속 만약 시장이 또 뭔가 안 좋은 흐름이어서 눌림 준다면 감사하게 또 박연세를 받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럭시아 모니터리를
지금 이제 갤럭시 모니터링 이렇게 투자하고 있죠. 딱 여기서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또 투자를 잘 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기서 매수를 했던 게 바로 삼성 NFT 이슈를 붙여주면서 또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흔들어 대는 세력이, 제가 쓰나미 전조 증상이라고 표현을 보통 하는데, 나는 이 토큰 주권이나 NFT나 블록체인 같은 거 여러 가지의 그 이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상승했다가 눌림을 이렇게 겁을 확 주면요, 무조건 또 삽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제가 이걸 이제 저는 이제 못 봤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올라갔다가 이게 거의 14%나 올라갔다 왔어요. 이게 14%나 여기서 샀던 거를 14%나 올라갔다 왔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갔다 왔으니까 여기까지 14%나 올라갔다가 10%를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샀죠. 보면은요, 여기서 매수를 했지만은 여기서 또 샀잖아요. 보니까 이만큼 또 내려가죠. 야, 이거 쓰나미 전조 증상이네.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뉴스들이 나오려고, 니들이 이제 세력들이 흔들어 대는구나. 그래서 개미 터니까 바로 저는 또 들어갔어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여기 이제 매도 걸어놓은 거 보세요. 요 부분에 매도하고 요 부분에 매도하고 꼭대기 최고가에 매도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운이 좋은 거지만 아무튼 최고가에 걸어놓던 건 매도가 됐어요. 그리고 또 밀려 내려오죠. 이렇게 또 내려오는데 다 매수를 매수를 걸어놨습니다. 이건 제가 사는 것보다는 다 매수를 걸어놓습니다. 저는 예약을 해둡니다. 그러면 라운드 피겨 여기 6,500원 이런 라운드 피겨마다 이렇게 걸어놔요. 그럼 탁 체결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가니까 또 날라가 주네 그러면서 또 매도 예약해놨던 거 매도 됐고, 그 다음에 또 밀려주니까 또 매수를 걸어놨어요. 6,900원을 매수해놨던 거. 그 다음에 아마 6,700원이나 6,500원 이런데 또 매수를 걸어놨을 겁니다. 예약을 걸어두거든요. 제가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근데 걸어뒀던 이런 것들이 체결이 안 된 것 뿐이지, 요 밑에는 저는 계속 매수가 걸려 있습니다. 6,000원 이런 식으로 라운드 피겨마다 이렇게 분할 매수를 걸어둡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서 척척척 이게 또 매도 수익 체결되고, 매수 수익 체결되고, 아마 여기도 제가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뭐 전업 투자했으면 제가 이거를 또 알아서 매도를 쳤겠죠. 그런데 저는 직장생활 하니까 이걸 못하고 이렇게 예약을 해둔 대로 이것도 체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는 이거를 계속 내려오는 대로 매수할 거고, 이걸 돌파해도 할 거예요. 나중에 7,500원이나 8,000원을 돌파하고 눌림 줄 때마다 저는 계속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래서 갤럭시 모니터리 투자 이 종목으로만 해도 계속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은 좋은 거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것 중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제가 2024년까지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밑에서도 매수를 하지만 위로 올라가면서도 매수를 한다는 거죠. 자꾸 위로 올라가면서 매수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요, 위로 올라가면서 지금 처음에는 매수가 6,000원이었는데 6,200원, 6,600원, 6,800원, 6,900원, 7,000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게 살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내려가는데도 아까 예약을 해놨다죠. 제가 밑으로 예약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도 살 수 있고 올라갈 수도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기업을 분석해 놓으면.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분할 매도를 해서 이런 매매를 하시면은 편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 방법은 제 유튜브에 그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거기 들어가서 그 공부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갤럭시 모니터리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